안녕하세요. 일반고대학교 군법학생입니다. 오늘은 이제 일반고 학생이 동국대를 2.5등급 내신으로 경영학과 최초합을 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2등급 대 학생 얘기를 별로 안 한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2등급 대 학생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1등급 대 학생들이나 2등급 상위 내신 좋은 학생들은 주변에 이제 정보도 많고 잘하는 사람들 많이 상담 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그리고 이 학생들 또 학교에서도 많이 챙겨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좀 정보 얻으셔서 좀 도움 받으시고요. 저는 어쨌든 제가 상담하거나 이야기하는 주제나 하는 학생들은 2.5등급 정도부터 시작해서 3등급, 4등급, 5등급 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좀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보들을 좀 많이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작년에 상담했던 이 학생 케이스를 가지고 이 친구는 어떻게 했길래 이제 합격을 했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정보를 좀, 감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저도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저도 한 가지만 광고 하나 할까요? 제가 어쨌든, 자꾸 문의가 메일로 들어오는데, 제가 5월까지는요, 보통 제가 1월부터 5월까지는 그 6장 수시 상담은 안 하고요. 전략 컨설팅이라는 건 진행을 합니다. 전략 상담은 진행을 하는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본인의 어떤 학생부 상황이나 그러니까 생기부 상황이나 아니면 어떤 그 대학 라인이나 어떤 부분을 더 준비하면 더 좋을지 아니면 본인은 수시와 정시의 정시에 대한 어떤 전략 준비가 본인에게 유리할지 이런 거에 대한 상담들을 좀 진행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저 역시도 이건 유료 상담이긴 하고요.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이메일로 여기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이건 신청을 받고 있고요. 보통 제가 이제 6장 수시 상담하는 거는 메일 자꾸 문의가 와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제가 5월이나 6월 경부도 아마 상담 신청을 받을 거예요. 영상을 올릴 테니까 그때 그걸 보시고 예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상담은 7월 말부터 원서 접수까지 이렇게 상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상담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서 전략 상담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전략 상담 지금 진행하고 있고 6장 수시 원서 넣는 상담은 5, 6월 정도에 예약을 받아서 7월 말부터 이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네, 이렇게 참고해 주세요. 자,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할 부분이 이제 동국대 경영학과에 대한 이제 학종으로 붙은 학생 사례를 얘기할 건데, 그 학부모님들이 이제 제일 어려워하는 케이스가 뭐냐면, 어려워하는 상황? 학종에 대해서? 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입시 상담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생기부를 많이 보잖아요. 어찌됐든. 생기부를 많이 보는데, 학부모님이나, 그냥 학부모님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생기부만 보여요. 본인의 생기부만 보죠. 계속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기부가 잘 쓴 건지 못 쓴 건지 잘 모르고, 그리고 어떤 지적을 하나 받는다. 지적을 받게 된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크게 보여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쓴 사람의 생기부는 어떻게 되는지를 생기부를 보여줄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이유로 얘가 붙은 것 같은데 라는 저 나름의 기준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려고 이번 영상은 좀 준비를 했어요. 자,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일반고에서 뭐 중하위권 학과는 좀 중하위권 학과? 이런 데는 2.5등급 정도면 지원 가능한데, 불가능한 내신은 아니거든요. 근데 경영이나 이런, 예를 들어 미디어나, 동국대 미디어가 있나? 어쨌든, 미디어 있는 것 같아요. 미디어나 이런 상위 학과들 있죠. 상위 학과 같은 경우에는 평범한 일반고 기준으로는 훨씬 더 높은 내신이 필요합니다. 1점 후반, 2점 초반 정도. 2점 초반도 쉽지 않죠. 이런 내신을 보통 지원 범위로 잡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제가 지금
경영학과 2.5등급인데 최초 합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위학과 경영이면 문과의 꽃 뭐 우스갯소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이제 이 학생이 어떤 붙었었던 부분들을 좀 풀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친구가 이제 저랑 이제 아는 지인 부탁으로 이제 전략 컨설팅을 진행을 한 학생입니다. 전략 컨설팅을 진행한 지인의 부탁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던 학생인데 이 학생이 일단 학교가 어떤 학교냐면요. 평범한 일반고예요. 평범한 일반고고 막 그렇다고 수준이 낮은 일반고는 아니고 왜 우리가 이제 수준 낮은 일반고는 그 동네에서 내신 따기 위한 일반고 이런 일반고 있잖아요. 이걸 목적으로 진학하는 일반고가 있다면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적당히 공부하는 일반고다. 그러면 이 기준을 어떻게 잡냐면 이 학생의 그 본인의 이제 생기부 펴 보시면 1학년 1학기 정도만 들여다봐도 티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준 편차 1학년 1학기 거 가지고 본인 생기부를 한번 보세요. 표준 편차가 보통 이 정도 되는 학교들은 한 표준 편차 15에서 한 18에서 19 사이로 이렇게 분포가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원점수 평균들 주요 과목 원점수 평균들 같은 경우에 한 60점대 후반 요 정도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학 탐구 실험 이런 데가 한 8, 9? 요 정도의 표준 편차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요 정도가 나오면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래도 아주 막 내신 따기 위한 쉬운 일반고는 아니고 어느 정도의 경쟁은 있는 중위권 정도의 일반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 정도 보고요. 물론 이제 더 디테일한 것들이 있어요. 그 과목별 점수라던가 특정 과목이 어떤 표준 편차 더 보고 원점수 보고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보면 큰 틀에서 어긋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준에 부합했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고요. 학교 인원도 꽤 적당히 많았습니다. 한 350명 정도 이렇게 됐었고 그래서 이 학생을 보면 뭐가 보였냐면 학교 생활 정말 성실히 했구나. 이게 눈에 확 띄는 학생이었어요. 확 띄는 학생이었는데 근데 요 얘기 지금 하면 안 되겠죠. 이 학생의 내신 성적이 이제 제가 2.5등급 정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학업 역량 내신을 비롯한 역량이 더 중요해진다라고 전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2.5등급만 보면 동국대 경영학과를 지원하기에는 사실 점수가 많이 객관적으로 보면 부족한 점수이지만 그 부분을 보완할 부분들이 좀 보였어요. 이 학생은. 그러니까 우리가 문과를 볼 때 주로 먼저 봐야 되는 이제 국영수에 대한 어떤 평균적인 역량을 좀 보거든요. 평균적인 역량을 보는데 이 학생이 보면 국어 과목 내신 등급이 어떻게 바뀌냐면 1학년 1학기부터 3등급, 그다음에 1학년 2학기 때는 2등급, 그다음에 2학년 1학기 때 1등급, 2학년 2학기 때 1등급. 문학 독서죠. 이거는 그래서 등급을 받고 이렇게 국어에 있어서의 상승 곡선을 확실하게 보여줬고요. 그리고 영어 과목을 보면 영어도 1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서류는 정말 좋았던 학생이에요. 그 비교과가 이 학생 특징이 뭐냐면 비교과가 정말 좋았다. 라고 제가 판단을 하는 학생인데 그럼에도 주요 과목에 있어서는 확실한 나름의 등급은 보여줬다. 단 수학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등급만 보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확통 수학은 확통만 3등급이고요. 나머지 그 1학년부터 시작해서 그 고등 수학 상, 하, 수원, 수투 모두 4등급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경영학과 하면 떠오르는 게 문과에서 어떤 수학이라는 과목이 확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수학. 근데 이 학생은 이게 약점이었던 거죠. 약점. 수학이 4등급이었어요. 4등급. 근데 요거를 보완할 요소들이 학업 역량에 있어서 주요 교과 다른 과목들에 있었고 그리고 이 수학에 대한 약점도 사실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그렇게 약점이 아니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판단할 수 있었던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어떡하지? 자. 문과는요.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수학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무리 상위권으로 가면 갈수록 수학은 다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니까 수학이 3등급, 4등급 나왔다고 바로 그냥 포기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일반고에서. 그런데 그거를 본인이 보완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그 수학원 세특을 보면 그러니까 사실 수학 점수가 평균 그 원점수 이 친구의 원점수가 70점대였거든요. 수학 점수가. 그러니까 수학을 등급을 상향 보정할 그런 것도 없었어요. 사실 원점수 자체에서는. 예를 들어 수학을 보면 수학이 여기 4등급대라고 했잖아요. 영어는 이 친구가 2등급을 받았지만 영어가 원점수하고요. 학교 평균하고요. 거의 30점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2등급이지만 사실 영어의 2등급도요. 사실 거의 1등급으로 보정해서 볼 수 있는 그런 1등급에 가까운 2등급이었어요. 그게 성적표를 보면 이제 입사관 눈에 보일 정도의 그런 거였거든요. 학교 평균과의 차이라던가 이런 거 보고. 근데 수학은 4등급대지만 이게 원점수도 70점대였어요. 원점수 70점대. 그러니까 보정의 여지가 없었다. 이 성적만 보면. 그랬는데 이 학생이 수학원 세특을 예시 하나만 볼게요. 모든 수학 과목마다 어떤 학업 태도라던가 본인의 진로에 대한 관심이라던가 이런 거 엮어가지고 활동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원 같은 경우에 일단 당연히 선생님의 어떤 학업 태도에 대한 칭찬은 당연히 나오고요. 그것도 그냥 평범한 열심히 하는 학생이다 그런 칭찬이 아니라 끈기를 바탕으로 해서 오답 분석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친구의 도움을 어떻게 줬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칭찬을 해주셨던 것들이 있고요. 흔적이. 그리고 수원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원리합계라는 내용을 배웠어요. 이 원리합계라는 내용을 세모와 연결해가지고 그 과정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러면 좀 그렇죠. 구체적으로 이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그 교과 내용과 연결해서 전개가 굉장히 잘 돼 있었고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수학하고 그 화폐로 많이 쓰이는 단위, 화폐 단위에 대한 부분들의 상관관계 이런 거를 연결해가지고 이거를 분석하는 내용들도 있었고 또 어떤 주제 탐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수함수의 어떤 예측 모델 가지고 지수함수 배운 걸 예측 모델로 표현을 해가지고 그 미래에 대한 어떤 인구 예측이라던가 이거 바탕으로 해서 이 예측 모델에도 이제 다양한 예측 모델이 있잖아요. 다양한 예측 모델도 분석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학업 역량과 저 진로에 관련된 것들을 좀 같이 잡아주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수학의 약점을 커버했습니다. 이 친구. 쉽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들어도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냥 내 점수가 좀 부족한데 한번 던져볼까? 이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붙으려면 본인이 그냥 해볼까가 아니라 뭔가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학생 이제 1, 2학년까지만 맞추고 이제 상담을 진행을 했는데 이 학생 이제 생기부 보고 분석하면서 했던 얘기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이 학생 생기부 내용 보면은 기본적으로 경영에서 보통 많이 다루는 주제가 뭔가요? 이게 뭐 사회적 기업, 마케팅, 흔하디 흔한 거지만 이걸 주제로 다뤘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각 과목마다 다 다뤘어요.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할 정도로 많이 다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막 과하게 어렵게 다룬 게 아니라 본인 정말 충분히 관심이 있고 진심으로 이거를 심화 탐구했다라는 흔적이 드러나는 것들을 다뤘거든요. 좀 평범치 않은 과목 갖고 해볼까요? 예를 들면 교육학. 이런 식으로 다루는 거예요. 교육학에서 교과서 발표 수업을 했단 말이에요. 이 친구는 당연히 발표를 했겠죠? 발표를 위해서 뭐 했냐면 미래 사회에 필요한 교육을 자신의 언어로 이해해가지고 이거를 시각 자료로 정리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확장해가지고 뭘 했냐면 시대 흐름에서 기업가 정신이라는 기업가 정신 교육을 가지고 주제 탐구를 더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국내외 기업의 어떤 교육 현실에 대한 것들을 좀 조사를 해가지고 다루고 그리고
이런 기업의 교육의 현실에 대해서 그 밑바탕이 되는 있죠. 밑바탕이 되는 어떤 이론에 대해서 다루는 거죠. 도서, 책을 추가로 다뤄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탐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현재 또 약간 결은 다르지만 입시제도랑 또 그 입시제도에서 이런 교육을 어떻게 다뤄줘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도 좀 같이 다뤘거든요. 근데 이거를 윤사에서 어떤 철학자의, 윤사 과목에서 공부한 철학자의 어떤 견해를 가지고 비교 발표를 했어요. 또. 그러니까 교육학이라는 그 수업에서 주어진 기회를 가지고 살려서 그 수업과 아주 동떨어지지 않게 수업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발표하면서 내용을 확장해서 주제 탐구하고 그 주제 탐구하는 부분들이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와 연결해가지고 했구나라는 것들이 막 보이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내신이 부족해도 흔히 비교과로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내신이 부족해도 서류가 좋아서 상향 지원한다라는 그런 기준에 부합하는 자료입니다. 이 정도 되면. 기준에 부합한다. 근데 이 학생은 교육학, 메인 과목이 아닌 교육학에서 이렇게 했으면 주요 교과는 다 이런 식으로 다 했다는 거예요. 일단 생기로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내 서류가 좋은가 나쁜가 하면은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그렇게 좋지 않은 서류 가지고 좋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가 교과 성적이 조금 그 진로 성적이 부족하게 느껴진다.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의 그 어떤 주요 과목 성적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세특으로 보완을 어느 정도는 하셔야 한다. 근데 이 갭이 너무 멀어지면 대학에서 또 의심하겠죠? 그래서 내 수준에 맞는. 내 성적은 예를 들어 5등급, 6등급인데 다루는 수준은 뭐 대학 교수가 다른 이론으로 보완한다 이런 건 안 돼요. 본인 수준에 맞는 어떤 진정성 있는 보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학생과 추가로 이제 논의했던 부분들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이 이제 열심히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3학년에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 친구가 아이디어는 있었어요. 아이디어는 있었는데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가지고 과목별로 이거를 다 다르게 다루는 게 다 새로운 아이디어 하나하나 다 다루는 게 아니라 메인 아이디어 가지고 이거를 이제 과목별로 메인 아이디어의 특정 부분을 나눠서 다루게 했고 그리고 과목반 그 세특뿐만이 아니라 상체 활동에서도 이 부분을 역할을 나눠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담당을 했었고요. 여기서 안 다룬 것들이 더 있네. 얘기를 더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에 부족한 부분들이 더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경영학과를 지원한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선택 과목으로 가는 게 뭔가요? 경제를 수강해야 되죠. 이 친구는 경제를 수강하지 못했어요. 동국대 최초 합했지만 경제 수강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중구난방으로 얘기하지만 좀 이해해 주세요. 제 대본은 그냥 큰 틀의 것만 준비를 하고 제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해서 경제 수강을 안 했는데 그래서 이 학생은 뭐 했냐면 국제경제라는 과목을 이제 추가로 했고요. 3학년 때 경제 수학을 이제 또 이수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수강을 안 한 것도 이 학생이 피해 가려고 안 한 게 아니라 신청을 했는데 학교에서 인원이 적으니까 개설을 안 해준 거예요. 취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못했어요. 그래서 경영학과 지원하는데 경제를 안 해도 괜찮나요? 안 해도 괜찮습니다. 경제 수학이라던가 그런 걸로 좀 보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괜찮습니다. 너무 쫄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했고 역시 이 부분 세특도 준비를 잘했겠죠? 예, 그런 것들이 있었고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도요. 1학년하고 2학년 모두 같은 동아리 경영 관련 동아리를 지원을 했는데 이 친구가 1학년 때는 그 경영학에서 회계라는 부분을 떼어내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심화 탐구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했었고 2학년 때는 이제 이 친구가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사회적 기업의 어떤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주제를 갖고 좀 심화 탐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2학년 때 좀 훨씬 심도 있게 나가서 어떻게 했냐면 지역 주변 상권까지도 상권이라고 해야죠. 상권의 마케팅 전략도 하나의 주제로 담아가지고 예를 들면
자기 그 지역에 뭐 햄버거 가게가 많이 있다고 치면 각 햄버거 가게의 특정 기업의 햄버거 가게의 어떤 마케팅 전략을 따로 조사해서 비교해 가지고 하는 뭐 이런 식으로 구체화하는 활동들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과 서류가 제가 좋다고 얘기하면 이유가 있는 거죠. 이 학생 되게 좋았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원점이 아니라 이 부분으로 돌아서 학생과 이제 추가로 논의했던 부분들은 3학년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해서 그 아이디어를 나눠서 과목별로 그리고 세특 창치 활동 쪼개가지고 어떻게 배분을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도 얘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대학 지원 라인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서 여기가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더 윗대학을 쓰기에는 내신이 부족하잖아요. 내신이 부족. 내신이 부족. 아까 보완할 수 있는 요소들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2.5등급으로 과를 낮추면 대학을 높일 수가 있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높일 여지가 있었지만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 학생은 경영이 목표였기 때문에 현실적인 목표들을 좀 제시를 해줬었어요. 경영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다만 학과를 바꿔서 변주한다고 하면은 이 학생이 할 수 있었던 학과가 예를 들면 국제무역이라던가 영어 영문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대학을 높일 수 있는 가이드를 만들어주긴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학생과 추가로 논의했었던 거예요. 교권 내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던 학생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좀 감이 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생기부를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일반 고있는 학생들이 내가 내 서류 가지고 대학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을지를 감을 잡는 게 되게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특정 학생의 사례를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작년에 실제로 합격했던 학생이고 그래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뭐 지금도 진행 중인데 만약에 본인이 전혀 본인 상황을 모르고 어떻게 좀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쨌든 저 이제 전략 컨설팅 상담 이런 거 진행 중이니까 여기로 따로 이 이메일로 신청을 해주시면 지원은 제가 이제 따로 시간 내 가지고 상담은 가능합니다. 학원생은 뭐 신청 안 하셔도 되고요. 요청하면 바로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학원생들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이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역시나 힘이 될 것 같고요. 되신다고요? 힘이 될 것 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난히 횡설수설 많이 했지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일반고대학고 군포 박쌤이었습니다.